안녕하세요, 교육담당자 권쌤입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노후대리 자격증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취득 난이도 자체도 쉬운데 취업도 잘 되고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 노후 준비나 재취업을 위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도 늘어나 혼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취득 과정을 혼자 진행하실 때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남들이 혼자 하니까, 혼자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혼자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의 끝까지 제대로 봐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국법에 해당되는지 신법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본인이 언제 입학해 언제 수업을 들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거나 성적 증명서를 발급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기는 쉬우실 거예요. 2020년 전에 사회복지사 관련된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했다면 국법에 해당되어 이론 13과목과 실습 120시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신법에 해당되시고 이론 15과목과 실습 160시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이 과목명은 인터넷에 사회복지사 필수 과목만 검색을 하셔도 자세하게 잘 나오니 확인하시기는 쉬우실 거예요. 필수 과목은 무조건 10과목을 다 들어주셔야 되고 선택 과목은 6개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는 수강 신청을 하실 차례인데요. 교육원을 정하는 것은 자유지만 꼭 교육부 정식 인가 교육원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위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원도 선택했고 수강 신청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3분의 1은 오신 거예요. 이제 정해진 요일마다 올라오는 강의를 수강하시고 출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끊었다가 나중에 이어서 들으셔도 되고 하루에 몰아서 들으셔도 돼요. 강의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니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하루에 한 과목씩만 들어주신다 생각하시면 출석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시기 쉽죠?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대학 과정들과 같이 성적에 반영되는 중요한 과목들인 중간 기말고사 시험, 토론, 쪽지 시험, 과제 레포트 등을 진행하실 때가 오실 텐데요.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고 해서 해결을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많이들 헤매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과목들만 이수를 하는 변형 자격증이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적을 아주 낮게 받거나 혹은 참여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 뻐락이 날 수 있습니다. 뻐락이 나게 되면 재수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 자격증 취득 기간이 미뤄지시니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취득 조건은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 외에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도 소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학력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전문대 졸업 이상이시라면 필수 과목들만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한 학기에 8과목, 1년에 14과목까지만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3학기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 필수 과목들은 대체 가능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17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 학력이 고졸이시라면 전문학사학위라는 것도 같이 취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필수 과목과 더불어 총 30학점, 온라인 과목 수로 치면 10과목을 추가로 이수해 주셔야 돼요. 온라인 과목으로만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한 학기가 추가되어 총 4학기,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이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학점은 온라인 과목 외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독학사라는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3학기 과정으로 끝낼 수 있어요. 개인 공부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또 여기서 꿀팁! 사회복지사를 진행하면서 건강가정사를 같이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어 교원, 상담 관련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게 되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취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사회복지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는 과정이고 실제로도 많이들 진행하세요. 이 과정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필수 과목들 중 선택 과목에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라는 과목과 가족복지론이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목들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과정을 마치셨다면 건강가정론과 가족생활교육이라는 과목만 추가로 이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이시라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이 두 과목을 추가하시면 더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론 과목들을 모두 마치셨다면 다음 과정이 실습입니다. 실습을 진행하시기 전에 선의수 과목이라고 해서 전공 필수 4과목과 전공 선택 2과목을 꼭 온라인 강의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실습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학기에는 무조건 온라인 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이후에 두 번째 학기 혹은 세 번째 학기 중에 선택하셔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실습 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실습을 위해서 세미나 기관과 실습 시설이 집 근처에 있는지, 이 실습 시설들은 상태가 괜찮은지, 이수 시간들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미나 기관을 찾아 신청을 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출석과 과정들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평균 3개월 반 정도의 세미나 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 안에 실습 160시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실습은 보통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60시간을 채워야 하는 신법 대상자분들이 많으니 그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일 5일 8시간으로 진행하시면 약 1개월, 주말 이틀 8시간으로 진행하시면 3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살짝 빠듯하죠? 이 세미나도 매 월마다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잘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기간 안에 실습 시간을 무조건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개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습까지 마치셨다면 거의 다 되신 겁니다. 이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사이트에서 행정 절차들을 마치시면 됩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이신 분들은 전문학사 학위까지 취득을 해주셔야 되니 학위 신청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증 신청까지 발급하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사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이렇게 플랜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외에 젊은 분들도 많이들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복잡해 보이기는 해도 혼자 충분히 할 만할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걸까요? 어느 교원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실습 시설은 어떻게 찾고 일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전에 온라인 과정에 있는 시험, 과제, 토론 등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와 지금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혼자 진행을 하시다가 돌고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중간에 뭔가 잘못됨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찾다가 저한테 그냥 연락 주시면서 그냥 처음부터 도움 받겠다고, 다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았을 텐데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시작할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 저한테 꼭 문의 주세요. 2020년도 이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전문성 논란 때문에 법안이 개정된 것인데요. 최근에는 국가고시를 통해서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죠. 오피셜적으로 나온 사실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더 이상 영상이 길어지면 너무 루즈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증이 다 풀리시지 않았다면 개인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